그레이스톤 육아살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돈내산 유명했던 육아템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거기 1번이 베이비 브레자의 분유 제조기였어요. 근데 해당 브랜드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광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무던한 편이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잘 지내는 편인데 진짜 브레자 없었으면 저 눈앞이 캄캄해요. 제가 아기 어릴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또 신생아 육아 중이신 어머니들 또 예비 어머니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은 베이비 브레자 분유 제조기에 대한 정보를 해당 브랜드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말씀을 해드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분유 제조기를 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의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 부모의 수면의 질이 애착 형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아이의 애착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또 애착이 불안정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엄마가 잠을 잘 잤나라고 못 잤나라고 애기랑 놀아주는 게 텐션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굳이 연구를 증거로 들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잠을 못 자서 애기랑 놀아줘야 될 시간에 내가 잠을 보충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놀겠다는 애를 조금이라도 눈 비비면 막 졸린가? 자야지 이러면서 재우고 좀 심할 때는 아기가 정말 이유 없이 너무 울 때 있잖아요. 기저귀도 아니고 맘마도 아니고 졸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계속 울면 정말 지쳐서 아휴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멍하니 울고 있는 애 쳐다보기만 할 때 있으시죠? 이제 그러다가 또 마음 다잡고 달래는데 계속 울면 진짜 좀 미워지기까지 했다가 또 내가 이렇게 자꾸 어린 애기를 우리 애기를 이렇게 미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자신이 또 너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마음들이 매일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우울감으로까지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유 밤에 일어나서 분유 타고 막 흔들고 이럴 시간 아껴가지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많이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책도 한번 읽어주고 우는 거 좀 더 참아주고 이러자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브레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위생과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분유 타기의 기본은 청결이거든요. 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유가루에 손이 최대한 안 가는 게 좋거든요. 사실 젖병소도 백날 열심히 해봐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손을 항상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다 깨서 분유 탈 때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낮에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 할 때도 제가 손을 매번 씻고 탔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분유통이나 물통이 내부가 좀 보여서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위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조유 농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분유 깎아서 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거예요. 네, 조유 농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이 어느 정도는 일정 그런 농도,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나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끔 뇌에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도가 좀 변하면 뇌에서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이렇게 콩팥 같은 기관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과다한 것들을 배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오차 같은 거는 아기들도 콩팥 기능으로 자연적으로 타고난 기능이 있으니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기들이 다른 점은 어른들은 짜게 먹고 해서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고 물을 스스로 마시는데 아기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데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일정 한계치를 넘어간 농도에 들쭉날쭉한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유를 정확한 농도로 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엄청 크게 잘못하는 것도 물론 안 좋고, 근데 중간 정도의 농도 차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조유 농도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브레짜 사실 사기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기계에 오류가 나서 혹시 조유 농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손으로 타는 게 훨씬 더 부정확합니다. 브레짜로 탄 분유는 다 먹고 나면 분유 뭉친 찌꺼기 같은 게 거의 없는데, 제가 직접 손으로 탄 분유는 항상 다 먹어갈 때쯤 되면은 분유 찌꺼기가 뭉텅이로 뭉쳐 있더라고요. 이런 게 결국엔 조유 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분유 제조기 중에 브레짜를 선택했냐에 대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일단 제일 유명해서 쓰게 됐어요. 분유 제조기 하면 후기가 제일 많은 게 브레짜였기도 했고, 그래서 초보 엄마라면 그냥 생활 속에서 드는 궁금한 점이나 기계 사용하면서 모르는 점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은 유명 브랜드를 쓰면 내가 네이버에 당장 브레짜 뭐 모르겠는 거 검색하면 바로 딴 사람이 똑같은 질문 해놓고 또 답변도 달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워낙 해외에서 들어온 원조격의 분유 제조기이다 보니까 좀 글로벌한 사용성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워낙 안전 기준이 엄격하니까 또 그런 데서 통과했다고 하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세척 부품이 적은 편이라는 게 또 장점이었는데, 이게 세척이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조유 농도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조사에서는 식기세척기 사용을 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 브레짜 부품만큼은 제가 따로 그냥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만 해서 손으로 다 세척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척하기도 되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도 세척 부품이 아주 많지는 않다 해서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큰 마음의 짐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유통과 물통이 투명하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아도 잔량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분유 제조기를 써야 될 때 저도 보고 남편이 볼 때도 있고, 또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보실 때도 있고, 또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실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분유 제조기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다 인계해주지 않으면 매번 내가 열어서 분유 얼마나 맞고 물 얼마나 맞고 이걸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고, 특히 분유나 물량이 너무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게 분유 타면서 간당간당해지는 상황이면 조유 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이나 또 조유 농도를 정확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면에서 분유통, 물통이 투명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브레짜에는 깔때기 세척하라고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깔때기가 뭐냐면 그 분유랑 물하고 처음으로 만나서 젖병으로 흐르지 않게 모아주는 그런 부품인데, 4번 분유를 내리면 그 깔때기 세척 알림이 떠서, 그래서 깔때기를 세척하지 않으면 그러면 분유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브레짜에서 알림 센서를 만들어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승전 조유 농도에 대한 이 집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분유를 탈 때 이 분유 찌꺼기가 조금씩 섞여 들어가면서 또 그 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깔때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아예 분유를 탈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이의 먹는 것을 조유 농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귀차니즘을 강제로 해결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바톤 터치를 해줘도 제때 깔때기를 교체할 수 있게 그런 해주는 유용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깔때기를 3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꼭 하나, 2개씩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바로 내가 미리 갈아놓지 못해서 당장에 분유 내려야 되는 상황에 깔때기 세척 알림이 떠도 여유롭게, 혹시 설거지를 좀 늦게 하더라도 그래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브레짜에게 물어봤다 Q&A 코너입니다. 제가 브레짜를 사용하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답변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0ml씩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제조사와 가장 크게 비교가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용량 조절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타 제조사에서는 더 작은 용량으로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게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베이비 브레짜에서 주신 답변은 일단 미국 수학과학회에서도 조율량을 올리는 동안 30ml씩 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유 제조사에서도 그 분유 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30ml씩, 그래서 60ml에는 몇 스푼, 또 90ml, 120ml에는 몇 스푼씩 하고 물 몇 ml 하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밀하게 양 조절을 하면 물론 편의성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유 농도의 정확성을 위해서 베이비 브레짜의 고심그 선택이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90ml를 탔는데 100ml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뭘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물론 사용 설명서에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브레짜에서의 답변을 또 직접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전해드려봅니다. 브레짜에서는 90ml, 예를 들면 120ml 이렇게 세팅하는 양은 순수하게 물에 해당하는 용량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분유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총량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도는 분유사에서의 지침과 같이 세팅 버너에 따라 추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기록, 아기가 몇 미리 먹은지 기록하는 거는 요 최종적으로 나온 거, 그래서 90을 눌렀는데 100ml가 나왔으면 그냥 100ml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브레짜에서만 온수 대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조사에서는 급속가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브레짜에서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세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브레짜에서 주신 답변은 이런데요. 브레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조유 농도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수 대기 시스템을 해서 언제고 누르면 바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적정 온도의 분유가 출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근데 급속 가열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확 올렸다가 차차 식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신생아 수유,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내려야 된다고 할 때 한 달 내내 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8, 9개월 정도 사용한 국민유 같은 베이비 브레짜의 분유 제조기에 대해서 한번 단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궁금했던 점을 해당 브랜드와 협업해서 풀어드리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도 기부하고 있다고 하니 저도 요 광고비로 들어오는 금액의 일부를 요 동일 재단에다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일스톤 육아살롱이었고요. 저는 이영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갈게요. 안녕. 여기서 잠깐 베이비 브레짜와 함께하는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영상을 보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베이비 브레짜에서 2분을 선정해서 베이비 브레짜 분유 제조기를 각 한 대씩 경품으로 드립니다. 참여 기간과 당첨자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안녕!